안녕하세요. 염주영입니다. 예, 오랜만에 영상 통해서 인사드리는데요. 예,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 2차 전지 중에서 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국내 시장에서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로 발단이 됐는지 한번 찾아보는데요.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폐배터리에 대한 재활용에 대한 시동을 걸었다라는 뉴스입니다. 관련해서 뉴스를 좀 쭉 찾아보게 되면은 바이든 정부가 폐배터리 재활용에 이제 시동을 걸어서 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부분에 좀 정책적인 지원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전기차 강국으로의 전략 중에서 배터리 재활용 부분을 좀 포함을 시켰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다른 뉴스를 한번 좀 확인을 해보면 최근에 이제 재생 배터리 관련해서 미국 스펙주가 움직임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2차전지 전체적인 2차전지 시장 내에서 2차전지 시장 내에서뿐 아니고 이제 재활용 2차 전지에서 재활용 배터리 쪽으로 글로벌 자금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이유는 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이제 미국 정부가 지원에 나섰다. 미국과 중국이 그쪽에서 서로 이제 경쟁이 시작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폐배터리에 대한 관심을 좀 갖기 시작했는데, 이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전기차로 이야기가 돌아가야 되는데, 사실 전기차가 아직 이제 막 시작 단계인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폐배터리에 대한 벌써부터 폐배터리가 발생을 한다라는 부분은 사실은 조금은 이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이야기가 국내에서는 조금은 가능한 것이 아무래도 현대차, 우리나라 현대차의 리콜 사태와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 현대차가 코나 자동차가 8만여 대가 리콜이 들어가면서 배터리 전량을 교체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나온 국내 폐배터리 산업이 사실 예상보다 조금 빠르게 개화기에 들어섰다. 이 리콜로 인한 폐배터리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배터리를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벌써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는 부분인데요. 이 폐배터리 산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질 수 있는데요. 폐배터리를 다시 한번 재사용을 하거나 그리고 아니면 그 폐배터리에서 그 원재료 배터리를 분해해서 원재료를 추출하는 재활용,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폐배터리의 수명이 많이 남았다면 재사용을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다시 사용을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 배터리에서 원재료를 추출하는 재활용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리콜된 자동차의 대부분은 아마 재사용 쪽에 무게가 좀 실리지 않을까 싶고요. 관련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크게 나왔는데요. 일단 관련주, 사실 폐배터리를 하나의 섹터로 묶기에는 아직은 좀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뉴스에서 또는 이제 거론되고 있는 관련주들을 다 몇 개를 좀 모아봤습니다. 오늘 영화테크가 상한가에서 계속 자리를 잡고 있었고, 파워로직스, 그리고 웰크론 한텍,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 세 종목은 오늘 좀 급격하게 급등하는 종목이었고, 에코프로비엠, 두산중공업, SK이노베이션은 좀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급등 종목 세 종목이었는데 파워로직스, 영화테크, 웰크론 한테까지 이 종목들은 하나씩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현대차와 손을 잡고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사용 관련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 산업에 이제 이 부분에 협업을 맺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파워로직스는 배터리의 남은 전력량을 관리를 하는 기술력, 그리고 배터리 시스템을 설계하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재활용 생산 라인을 구축한 양산에 들어간 상태다라고 나오면서 파워로직스 현대차와의 협업 이야기로 급등을 했고요. 일단 파워로직스는 수거한 배터리 팩에서 분해해서 배터리 상태를 일단 확인하고
한 다음에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그리고 재가공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 생산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파워로직스 거론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또 영화테크입니다. 영화테크 같은 경우는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자동차 전장, 그리고 부품 관련된 연구개발 등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배터리팩,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의 재사용 기술 관련해서 국책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또 공시까지 있고요. 영화테크는 1대1로 무상증자를 시행을 할 것이고 단행을 할 것이고, 그 무상증자 기준일이 6월 4일이라고 하니까요. 그 부분도 공시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매크로나텍도 뭐 비슷한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세 종목의 종목 흐름 주가 흐름 한번 볼 텐데요. 일단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 오늘 거래량이 폭발을 하면서 일단은 장중에 22%까지 상승을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마무리 16% 마무리 잘 된 상태인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다른 같은 섹터라고 해야 되나요? 같은 폐 배터리 관련된 쪽에서 영화테크가 오늘 이제 상한가에서 마감을 하고 아마 장 초반에 한번 일봉으로 한번 해볼까요? 분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분봉으로 확인했을 때 분봉 10분봉 확인해 보겠습니다. 10분봉 안되고 한 5분봉 5분봉으로 확인했을 때 오늘 장 초반 10시에 상한가 진입을 했고 장 후반까지 잘 이어지면서 가격을 상한가에서 묶어뒀죠. 영화테크가 가장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 추세는 일단 좀 살아있다. 오늘 거래량이 좀 잠기면서 거래량이 좀 막히면서 상한가에서 상한가로 시작해서 마무리했다라는 점에서 내일도 좀 강한 흐름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매크로나텍 같은 경우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매크로나텍도 오늘 거래량과 마무리까지 나쁘진 않았다. 시가는 보합에서 출발을 해서 장 마감까지 이 아이도 한번 흐름 보겠습니다. 장 초반 11시 때에 4,800원까지 상승했다가 다시 좀 가격 흘러내리고 장 막판에 다시 한번 끌어올렸습니다. 매크로나텍 그러면 파워로직스도 한번 또 봐줘야겠네요.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흐름 잘 이어가면서 약간의 좀 거래량이 오늘 워낙에 좀 많았습니다. 거래량이 많았기 때문에 장중의 변동성 이용해서 차익 실현, 단기 차익 실현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장 후반에 그래도 다시 한번 상승으로 마감을 하면서 일단 세 종목에 대한 흐름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라는 부분과 함께요. 이 폐배터리에 대한 관심도는 이제 관심이 시작이다. 사실은 2차 전지 소재 기업에서부터 이 2차 전지에 대한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2차 전지 소재 기업에서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2차 전지 소재로부터 시작해서 2차 전지를 생산을 하고 거기에 이제 배터리 회사, 그 다음 전기차 완성차 회사, 그 다음에 돌아오는 게 배터리에 대한 재활용에 대한 문제인데 생각보다 이 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부분이 좀 빠르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고, 이 폐배터리 시장은 어쩔 수 없이 전기차의 시대는 도래하게 되어 있고, 이 폐배터리에 대한 그리고 이 폐배터리에 관련해서 더 중요한 거는 환경 문제이기 때문에 이 폐배터리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고, 이 폐배터리에서 나오는 그 원재료에 대한 추출에 대한 부분을 기술력을 어디가 더 먼저 선점을 하느냐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초기 단계라고 이제 개화기라고 할 수 있는데, 관련 종목들에 대한 공부를 지금부터 꾸준히 하시고, 오늘같이 급등을 하고 오늘같이 이슈가 좀 됐긴 하지만 이 추세가 짧게는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과요. 그리고 그 기업들이 오늘 거론된 기업들 외에도 어떤 기업들이 2차 전지 회사 또는 전기차 완성차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좋은 업체들 또 제가 또 찾는 대로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폐배터리 시장에 대한 그리고 바이든 미국 정부의 행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시장에서 관심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그럼 SK이노베이션, 두산중공업, 에코프로비엠 왜 가지고 왔느냐. 일단은 에코프로비엠은 양극재 생산 업체이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은 폐배터리를 활용해서 재사용이 아닌 재활용의 문제입니다. 폐배터리의 원재료를 추출해내서 그 부분으로 원가 절감 효과라든지 그 부분에서 친환경 기업으로서의 위치 부분을 계열사가 에코프로 CNG라는 계열사가 이 배터리 리사이클 플랜트의 BRP라고 하는데 배터리 리사이클 플랜트 공장을 신설 중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에 관련된 폐배터리 자회사까지 계열사까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산중공업은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이 거론을 하시고 이제 이 시장에서는 가장 핫하긴 한데 오늘은 두산중공업의 폐배터리 재활용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두산중공업은 탄산리튬을 회수하는 기술을 개발을 했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두산중공업도 기존의 탄산리튬은 폐배터리에서 이제 핵심 소재기, 리튬은 핵심 소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추출하는 기술,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기술력을 활용해서 신사업을 또 확장시킨다라는 부분이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사실 2차 전지 3사 중에서 폐배터리, 리사이클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좀 많이 갖는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폐배터리를 마찬가지로 폐배터리 금속 추출하는 재활용 기술 그리고 배터리의 순환 경제 모델을 선보이는 등 적극적으로 이 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관심과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제가 관심 종목에 같이 넣었습니다. 이제는 뭐 배터리 소재 기업도 중요하고 배터리 3사 그리고 완성차도 중요하지만 그 뒷단에 따라오는 폐배터리 시장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고 오늘 시장에 큰 관심을 모았고 바이든 정부의 배터리 재활용 관련된 정책 지원 부분에 대한 거 확인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시장에 대응하실지 준비하시라고 오늘 종목 가지고 왔고 배터리 재활용 관련된 이야기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일부터 이제 배터리 관련된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인터배터리 2021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코엑스에서 내일부터 약 3일간인가 개최를 하고요. 프로그램을 쭉 보니까 이제 배터리에 대한 이슈도 좋은데 뭐 좋은 뉴스, 배터리 기본적인 뭐 리튬이온 그리고 리켈의 수요 문제, 전고체 시대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서 또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폐배터리에 대한 부분, 리튬 이 부분이죠. 뒷부분입니다. 예, 뉴 배터리 마켓이라고 해서요. 새로운 블루오션 전기차 폐배터리 시장이라는 따로 섹션 하나가 또 따로 떨어져 나왔고요. 이만큼 이제 배터리 시장에서도 이 블루오션으로 폐배터리 시장을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여러 가지 배터리 관련된 이슈 중에서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 그에 대한 선점 효과를 누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기업들 잘 우리도 선정해서 좋은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배터리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또 좋은 소식, 좋은 뉴스, 이슈 있으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